자,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이 4월 14일 우리 김학성 교수님께서 낸 문 대통령의 제주 4.3 추모사는 헌법 위반이다 라는 대목에서 이제 보상 문제를 따지셨습니다. 네. 그 대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무고한 양민에 대한 보상은 필요하다. 그러나 이게 제목이고, 당시 군경과 무장교육대의 충돌 과정에서 희생당한 폭동이나 반란에 가담하지 않은 무고한 양민에 대한 명예회복과 희생에 대한 국가의 보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희생자의 범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에 대한 보상은 허용될 수 없다. 이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한 자들을 치하하고 위로한다는 것인데 얼토당토 않다. 그러나 2021년 3월 전부 개정된 제주 4.3 사건 특별법은 당시 군법회의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특별 재심을 허용하고 있다. 지금의 형사소송법으로는 재심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니 특별 재심으로 재심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더 나아가 직권 재심을 허용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이 관련 사건 모두를 일괄해서 직권으로 재심에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이 추념사에서 언급한 나머지 2,000여 명의 수용인들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일괄해서 재심에 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살인, 간첩 등의 죄를 범해 군법회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수용인들을 모두 무죄로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건 아니다. 무죄 판결을 받으면 국가에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돈까지 주겠다는 것으로 이럴 수는 없다. 자, 이걸 읽어보니까 이 도가 지나친 정도가 아니라 한 2단계, 3단계 지나친 것 같은데요. 이거 좀. 네, 얼토당토 않죠. 한마디로. 얼토당토 않죠. 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예. 우리가 이제 당시에 진압군, 예. 군경이 근데 남로당 이 폭력대들을 진압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진압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양민이 시행될 수도 있었습니다. 과잉 진압이 있을 수 있겠죠. 있죠. 네. 예, 있었습니다. 예, 예. 있었고요. 때문에 남로당들이 근데 지금 또 미운 양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 양민들을 학살을 했단 말이죠. 예. 그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경의 과잉 진압으로 희생된 분들 또는 남로당이 학살한 이 많은 양민들은 명예회복은 물론이고 보상까지 하시. 예. 70년 아니라 100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보상이 필요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이 2009년에 통과된 이 법을 보면요. 법을 보면 명확하게 그 당시 군법회의에 의해서 유죄를 받은 예. 우리는 보통 수용자라 그러는데 이제 이 당시는 수용인이라는 말을 썼나 봐요. 예. 그래서 예. 수용인들에 대해서 특별 재심과 직권 재심을 통해서 무죄 판결을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예. 예. 좀 보완 설명을 드리면 예. 우리가 사실상은 이제 재심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예. 예. 또나 70년 됐으면요. 예. 딱 일견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모든 범죄의 공소시효가 다 지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관련자들을 어떻게 뭐 가령 잘못됐다 하더라도 잘못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예. 70년 지났으면 모든 공소시효가 형법상 공소시효는 다 끝났거든요. 그렇죠. 그럼 형사소송법상 재심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는 2019년인가 2020년인가에 2건의 그 재심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예, 해줬는데 이제 그 형사소송법상 재심이 어렵기 때문에 이 법에서는 형사소송법의 재심 조항에도 불구하고 특별 재심을 해주라는 겁니다. 예, 예. 그러면 지금 당시에 유죄 판결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뭔가면 뭐 이 내란죄, 예. 간첩죄, 예. 뭐 사람 죽인 뭐 살인죄 예.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럼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근데 몽땅 다 어렵지 않게 재심을 예. 가능하게 해준 겁니다. 예. 그게 특별 재심이에요. 예. 근데 얼마나 혜택을 주는가면요. 예. 그것도 부족해서 지금 법무부 장관에게 그 진상조사위원회가 예.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권고하겠답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조사위원회가 권고하겠죠. 예. 그럼 박범계가 마지노트 하듯이 예. 2,000명 다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 줄 겁니다. 예. 이런 서비스는 없어요, 세상에. 그렇죠. 예? 이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근데 유죄에서 무죄가 되는 것도 좀 이게 통탄할 노릇인데 결국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조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들에게 돈까지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2019년에 좀 나라의 분위기가 그러니까 2019년에 이 법 만들어지기 전에 재심을 청구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뭐 시간 관계상에 다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얼토당토하게 뭐 공소 기각도 하고 뭐 무죄도 하고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여하튼 이 양자 모두에 대해서 2019년에 나온 분들이 18명인가 그랬는데요. 53억 4천을 수령해 갔습니다. 이미 예. 그래서 작게 받은 분은 7천만 원, 많이 받은 분은 14억 정도 이상을 받아갔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다 쓰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분들이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현재 그분들이 국가 배상을 또 청구했습니다.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액이 무려 103억을 청구했습니다. 근데 제가 엊그제 이제 신문에 보니까요. 그도 이 제주지방법원이 전속 관할입니다. 이 사건은요. 다른 데서 못해요. 제주에서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특정을 했는데 재밌는 게 판사가 바뀌었어요. 근데 제가 얼추 신문에 봤는데 그 재심을 청구한 사람들이 그 변호사들이 뭐라 했냐면 아니 국가가 그 불법을 행했단 말이죠. 그걸 재심해서 판사가 다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가 배상을 그 심리하는 판사가 바뀌었어요. 근데 그 판사는 국가가 불법을 했다는 걸 갖다가 입증해 봐라 말이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정신머리가 좀 똑바로 바뀐 판사인가 보다. 제가 저 공부를 할 겁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2019년에 재심을 허용해 준 판사. 그건 저희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밝혀질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근무하고 있어요. 부장인데. 근데 그 이제 재심을 보상을 받고 국가 배상을 청구했는데 그 판사가 약간 제동을 건 거예요. 얼마큼 걸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는데 그 이제 그 입증해봐라. 그러니까 변호사는 당황했겠죠. 그렇겠죠. 이미 저 재심에서 국가가 불법을 했다는데 그걸 왜 근데 입증하냐 말이죠. 입증이 되나요, 그게? 그렇죠. 안 되겠죠. 6월 달에 그 재판이 열립니다. 좀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글을 열심히 써가지고 국민들이 알면 판사들도 제정신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저희 시민연대에서는 공소기각과 재심을 허용해 준 판사 있거든요. 판사와 검사를 저희가 지금 고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재판한 판사와 검사를 저희가 이제 직권남용으로 이제 고발을 할 건데 다만 검사는 그 사건에 큰 죄가 없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검사는 힘들게 했습니다. 힘들게. 그랬는데 하여튼 저희가 그거는 그런 식의 판사와 검사가 역사의식이 없이 그런 특별법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런 식으로 재심을 허용해 준 것은요. 그 역사 앞에 주인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948년에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기 위해서 대부분이 아마 여기 남로당 소속원이든지 뭐 남로당과 연루된 사람들이 내란, 살인, 간첩 등을 중죄를 보내가지고 군법회의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고 그 형을 살고 나온 사람들을 다시 재심하려면은 그것을 뒤집을 만한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죽였다라는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든지. 그렇죠. 그렇게 해야 이게 재심이 되는 겁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이 하나 있어요. 나라가 뒤집어져가지고 대한민국이 공산화된 다음에는 재심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영웅이 되겠죠. 그렇죠. 네, 이게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지도 않았고 그런 결정적인 증거가 70년 만에 새로 나온 것도 아닌데 이게 재심을 가능하게 사실은 지금 통상적인 형사소송법상의 재심 요건에는 맞지 않으니까 특별 재심을 허용하고 여기에 또
직권재심까지 허용하는 이중 장치를 또 새로 만들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국가 정체성을 뒤집으려고 한다. 여기에 이렇게 된, 그러니까 재심이 받아들여지가지고 무죄가 선고되어 버리면은 무죄에 따른 형사보상. 형사보상 네, 예. 금을 또 청구를 하게 된다. 이게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행위는 헌법 위반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좀 다음과 읽으시기 전에 예, 한번. 이 법의 배경을 좀 더 말씀드릴게요. 이 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됐지 않습니까? 예. 그럼 20대 국회 4.3 총선 전, 네. 작년에 4.3 총선. 4.15 총선. 4.15 총선. 4.3이라죠. 제가 아주 4.3에 이제 몰두하다 보니까. 예. 4.15 총선 전에 20대죠. 그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입니다. 그때 20대 국회 때 이거 4.3에 대해서 어떤 법안을 발의했냐면요. 다른 내용은 똑같은데 거기는 특별재심과 직권재심이 없었어요. 대신 뭐가 들어갔냐면 그 4.3 사건으로 이루어진 모든 군법 회의로 유죄 판결받은 수용자 그 판결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일거에 무효화시킨다는 법률 조항이 있었어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럼요. 여기 못 썼습니다. 이게 스페이스 때문에. 그런 게. 그럼요. 20대 국회 때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죄 판결 받은 군법회의 판결을 일과에 무효한다. 그게 요거 요거 이제 통과되기 전에 20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에 있었습니다. 발의가 됐어요. 근데 그게 왜 통과가 안 됐느냐. 문 대통령이 통과시켜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왜 안 됐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기재부하고 법무부가 난색을 표현했습니다. 왜냐면 기재부가 보니까 대략 추산되는 예산이 1조 8천억쯤 돼요. 네, 그러니까 참 재작년에 참 돈이 없는데 1조 8천억, 우리가 기재부가 1조 8천억이면요 실제 더 나갑니다. 그다음에 이 지난번 그 4.3 특별법을 만드는데 1조한 교수가 있어요. 그 뭔가면 민주당이 용역을 밟기 위해서 그걸 이 보고서를 쓴 사람이 건국대학교 현재 교수입니다. 그 사람 그 보고서를 제가 읽어봤어요. 보니까 하는 말이 4.3 사건에 이게 통과가 되면 5조에서 6조는 들 것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그냥 그 용역 보고서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죠? 5조에서 6조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재부는 자기가 이 작게 봐도 1조 8천억. 그다음에 그 건국대 이모 교수가 한 것은 5조에서 6조. 그러니까 기재부가 난색을 표했습니다. 문 대통령 부하가 반대한 거예요. 네? 또 하나 법무부는 왜 반대했느냐? 군법의 판결을 일괄 무효화시킨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법무부가 난색을 표현했어요. 군법 위반이다 이거죠. 그런 예가 없죠. 근데 다만 이게 예가 있습니다. 이게 다른 나라에 뭐냐면 독일에 이런 예가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독일이 이제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나치 하에서 이 억울하게 재판받아서 처벌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구제해주기 위해서 나치가 8개의 조항인가 등 아주 작은 이 법을 만들어서 그때의 나치하의 잘못된 직결재판소가 거기에 해당되는 이 판결들을요 일괄 무효화시켰습니다. 그런 예가 있어요. 그거를 본따서 만든 겁니다. 그게. 자 그러면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무너진 다음에 할 수 있는 그렇죠. 법적 조치를 하려는 거네. 그러면 우리가 제주 4.3 사건으로 있어서의 그 54년 9월까지 이제 이 제주 4.3 사건이 계속 이어져 왔거든요. 그 당시 이루어진 모든 군사 법원의 그 재판이 나치의 재판과 같다는 거예요. 나치 재판과 같. 네? 그런 비유를 할 걸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 대통령 부하인 법무부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통과가 안 된 거예요. 그게 20대 국회입니다. 그래서 특별재심하고 요 직권재심이 21대 와서 그걸 바뀐 거예요. 그걸로. 그걸 바꿨구나. 그러나 이게 명칭만 바뀐 거지 결론은 같은 겁니다. 결론은 같게 나오는 그러니까 재판을 일괄 무효화시키는 정말 자기네 봐도
양심에 어긋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우회를 해서 또 한 번 양심을 지금 짓밟은 거죠. 특별재심과 직권재심을 통해서 우회를 해서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똑같아요. 결론은 같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그 20대 그때 발의된 것은 자기네 봐도 좀 너무나 좀 무리가 있으니까 국민들이 잘 모르는 용어, 국민들이 특별재심을 합니까? 직권재심을 합니까? 저도 교수 30년 하면서요. 특별재심, 직권재심 제가 처음 들은 용어입니다. 저는 바로 이해했지만 이런 용어를 제가 처음 봐요. 그리고 특별재심, 직권재심이라는 말에 포함된 의미는 이때 1948년의 이 군사재판은 그 자체가 원인무효다. 그렇습니다. 왜 원인무효냐? 국가폭력이니까 원인무효가 된 거죠. 국가폭력이니까 원인무효다. 국가폭력이 뭐냐? 바로 나치 같은 그런 잔인한 무자비한 공산당이고 뭐고 가리지 않고 무자비하게 재판한 거다. 이런 결론이니까 그것은 대한민국의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그렇습니다. 것이고 이것은 헌법에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부여한 의무, 국가의 계속성을 부인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국가의 계속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중단 없이 지금까지 73년 동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어디서 중간에서 단절돼가지고 그 전에 있었던 것은 그 재판은 다 원천 무효라는 정신을 깔고 교묘하게 특별재심, 직권재심을 이렇게 머리를 써가지고 집어넣었다. 기본 정신은 대한민국의 계속성을 부인하는 거다. 대한민국 체제, 대한민국 정통성, 정체성을 부인하는 거다는 게 우리 김학성 교수님의 주장이십니다. 이어서 좀 읽어볼게요. 네, 예. 4.3 사건, 제가 읽은 것은 지난 4월 14일 문 대통령의 제주 4.3 추모사는 헌법 위반이다라는 조선일보에 난 의견 광고를 내신 김학성 교수님이 쓰신, 그 문안입니다. 4.3 사건으로 내란죄나 간첩죄 등으로 사형, 무기징역, 징역 15년, 징역 7년 등 중형이 선고된 수형인들이 지난 1월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고 형사보상금으로 53억 4천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이 재심 사건은 특별법이 개정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다. 두 건의 재심에서 공소기각과 무죄 판결이 내려졌는데 제주지방법원의 논리 전개가 가관이다. 무죄가 내려진 판결에서는 검사가 죄를 입증할 수 없다고 무죄를 구형했다. 내가 무죄 구형하는 검사가 있다는 거 처음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수형인이 몇 사람입니까? 무죄 받은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처음 거는 18명쯤 됐고요. 아, 예. 그 다음에 이후로 이제 3월 달인가는 332명이 행불자가 무죄가 되고, 수형인이 2명이가 무죄가 됐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 아시다시피, 행불자라고 하는 게 그 당시 어디 갔겠어요? 그 사람이 흔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이북으로 많이 넘어갔겠죠? 또 일본으로 갔겠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행불자가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남로당에 반란을 하고서 도망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도망하면 미국으로 갔겠습니까? 이북이나 일본으로 많이 갔다 그래요. 그런 분들이 한 330명 되죠. 그다음에 이제 문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한 2천여 명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수용자만 그렇습니다. 수용자. 이게 더 끔찍한 게 특별재심, 직권재심을 허용하는 법이 개정되기 전에 이루어진 국법으로 이래 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일부 제한적으로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한 30여 명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3월 16일 날 행불자는 이 3월 달에 이제 법이 통과됐으니까 그렇죠. 그 법 이후에 한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나눠집니다. 그죠? 나눠진 겁니다. 야. 그러니까 3월 1일자 그 법이 통과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 그러니까 이제 행불자와 수용인이 무효가 됐지만 아마 박범계가 2,000명 일괄해서 직권재심 청구하지 않겠습니까? 제주지방법원의 논리 전개가 가관이라는 부분은 무슨 말씀이죠? 이제 그게요. 조금 시간에 선생님 가능합니까 이게? 예, 천천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법이 통과되기 전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재심을 청구하니까 가능한 쉽게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그러니까 재심을 청구하려면요,
이런 겁니다. 이제 재심 사유가 많이 있는데 이네들이 이제 선택한 재심 내용은 뭔가면 쉽게 해서 이런 겁니다. 과거 군법회의 재판에 관여한 판사, 검사, 사법경찰관이 직무상 불법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거를 입증해야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예. 입증하죠? 그런데 법에 보면 그 이제 세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 직무상 죄를 범했다는 사실이 예. 확정 판결로 입증이 그렇죠. 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좀 없잖아요. 없죠. 그럼 거기에 보면 또 단서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입증할 수 없을 때에는 사실상 증명을 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예. 사실상 증명. 예. 자, 그러면 자, 사실상 증명도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재판을 이제 재심을 청구해요. 할 때 어떻게 되면 이제 그 당시에 판검사 사법경찰관이 직무상 불법 행위를 했던 것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하면 첫째 제주 4.3 진상조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조사위원회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 당시에 행해진 것이 모두가 다 불법이었다고 진술합니다. 한 줄. 예. 네. 불법이었다. 그 다음에 재심 청구인의 진술. 나 그때 매 맞고 했다. 예. 그 진술 하나. 예. 딱 두 가지에 근거합니다. 그 당시는 73년 전에는요, 예. 공소장도 없고, 그 다음에 공소사실 기록한 각종 서류도 없고, 예. 판결문도 아무것도 없어요. 예. 특히 그때가 이거 끝난 다음에 예. 6.25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재판 자료가 안 남아있단 말이에요. 안 남아있는 거죠. 예, 예. 근데 보면 다행인지 불행인지 뭐는 남아있느냐? 수형인 명부는 남아있어요. 명부만 남아있습니까? 명부만. 예. 그거 보면 1번 홍길동. 예. 근데 형법 몇 조 위반. 예. 그다음에 검사사실 예. 내란죄. 2. 국방경비법 32조 위반. 간첩죄. 요건 남아있어요. 예.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 기록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네요. 예. 예. 그랬는데 재심을 어떻게 허용해줬느냐. 당시 판검사 사법경찰관이 두드러 패가지고 고문해가지고 억지 자백을 얻었다고 사실상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증명? 증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4.3 진상조사위원회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거 한 줄. 두 번째는 재심 청구한 사람이 나 매맞았다. 그 한 줄. 그 두 줄을 듣고서 법원은 그때의 판검사, 그 다음에 사법경찰관이 직무상 불법행위를 했다라고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심을 허용해 줍니다. 이게 재심 허용이죠. 그건 재심 허용입니다. 허용이죠. 그 두 번째입니다. 예, 예. 뭐가 있냐면, 자, 재심을 허용하면요, 다시 본안 재판을 또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왜냐면, 고등법원에서 하는 거죠. 아닙니다. 그건 다 제주지방법원입니다. 전속 관할이에요. 거기다 그 딱 지정을 해놨어요. 근데 재심이 안 돼야 되는데, 재심을 허용해줬어요. 허용해줬습니다. 그럼 다시 본안 재판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언제 어떤 사람이 오면 이제 이 살인죄도 범하고 뭐 강도도 범하고 뭐 강간도 범해가지고 뭐 무기징역이다.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살인죄가 무죄가 된 거예요. 예. 그러면 다시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왜냐면 이 강도도 범하고 강간도 범했으면 나중에 법관이 살인죄를 빼면 양형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다시 이게 본안 재판을 또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재심을 허용하는 재판이 있었다고 무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시 이제 본안을 재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검사가 그러면 그 당시 이 재심 청구인들이 유죄임을 검사가 기소를 해서 공소 사실을 낭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검사가 어떻게 하는가면 이제 홍길동입니다. 재심 청구인이 피고인이 홍길동이에요. 그러면 이제 홍길동이가 만약에 살인죄를 범했다. 예. 그러면 결론은 살인죄인데 그렇죠. 거기에 공소 사실을 특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무슨 말인가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죽였다 이래 돼. 홍길동이가 몇 시에 일어나서 칼을 들고 가서 누구와 공모를 해서 그 사람을 가서 죽였단 말이죠. 그 사실을 특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할 수가 없지. 그래야 판사가 물어보잖아요. 이게 맞냐 말이죠. 아니다. 기다라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공소 사실을 특정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특정을 못해요. 못하죠. 당연히 못하죠. 그러니까 판사가 꾸지람을 합니다. 네. 꾸지람은 제가 만든 이건
조작입니다. 이거 뭔가 하면, 판사 모른가 하면, 그런 가상을 하시는 거예요. 가상이죠. 그러니까. 이봐, 여보, 공소사실을 특정해야 되는데 왜 특정을 못하냐 그러는 거예요. 예. 아, 특정을 할 수가 있나요? 그렇죠. 자료가 없고. 자료가 없으니까. 특정을 못하니까 판사는 뭐라는 하면, 당신 공소사실을 특정을 못해서, 안 돼. 그럼 공소사실을 특정을 못하면요, 공소기각으로 합니다. 예, 예. 이게 좀 어렵죠? 좀 생소하실 텐데, 우리가 보통 소송은요, 이 원고가 이기느냐, 피고가 이기느냐, 예, 예. 이렇게 갈라지는데, 민사나 행정이나 헌법재판은요, 근데 이 형사소송은요, 유죄냐, 무죄냐 말고 다양한 판결 주문이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재판 중에 피고인이 사망을 해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그렇죠. 유죄, 무죄를 끝까지 가릴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재판을 중단합니다. 예. 그럴 때 법원이, 그냥 재판 중단합니다. 이렇게 안 합니다. 예. 이럴 때는 공소기각이라고 해서 중단을 시켜요. 그렇죠. 예. 그렇게 그게 공소기각입니다. 예, 예. 근데 공소기각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요 사건은 뭐가 있냐면요. 처음에 공소기각이 됐어요. 됐으면 이 사람이 이제 형사보상을 청구하러 갔습니다. 형사보상은요, 무죄라 해야 됩니다. 무죄래. 공소기각 가지고는 안 되네. 공소기각은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공소기각을 받아서 이제 형사보상을 청구하잖아요. 그러면 근데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공소기각을 받지 않았다면 무죄 판결이 될 수 있는 경우라야 그렇지. 보상을 해줘요. 예, 예.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어떤 예냐 말이죠. 예전에 보면 이 간통죄가 친고죄였습니다. 예, 그렇죠. 그럼 그 당시 이제 어떤 부인이 남편이 이제 이 바람을 폈어요. 예. 그래서 고소했습니다. 검사가 보니까 증거가 넘쳐요. 예. 그래서 이제 간통죄로 기소했어요. 재판 중입니다. 이제 구속돼서 재판 중이에요. 그랬는데 남편이 그냥 두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요. 그래서 두 발이 손에 들어 비나요. 그 빌어가지고 부인이 에이 애들도 있고 한번 용서해주자. 그래서 고소를 취합니다. 예. 자 그러면 친고죄에서 고소를 취하면요 더 이상 재판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럴 때 판사는 어떻게 하느냐 공소기각의 판결로 끝을 냅니다. 예, 예. 그런 공소기각이 또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럴 때 이 남편이 3개월 동안 이제 이 구금돼서 재판을 받았단 그렇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3개월 구금됐다. 그래서 법원에다가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럴 때는 법원은 보상을 해주느냐 마느냐. 예. 뭔가면 공소기각이 없었으면 무죄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 무죄 될 수 없지. 요거는 무죄가 안 되죠. 그렇죠. 증거가 넘치니까 그렇죠. 요런 공소기각은 돈을 안 줍니다. 안 주는 거지. 예. 합리적이죠. 그렇죠. 합리적이죠. 자, 그럼 요번에 요 공소기각 받은 사람이 예. 돈 달라고 청구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럼 판사가 머리가 아프죠? 머리 아프죠. 왜냐면, 야, 이거 돈을 좀 줘야 될 텐데, 이 공소기각이 아니면 무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돼요. 그렇죠. 법원이. 안 되겠죠? 없지. 예, 제가 판결도 제가 아직 조사를 못 해봤는데, 제가 조사할 겁니다. 밝힐 겁니다. 예. 그랬는데, 그래서, 그도 보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공소기각이 없었으면 무죄가 될 수 있었다라고 본 거예요. 공고네요. 예.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돈을 받았어요. 예. 그게 53억이에요. 예. 첫 번째 공소기각입니다. 예, 예.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판검사들이 반성을 좀 했을 거예요. 그렇죠. 뭔가면, 어차피 봐줄 건데, 공소기각하니까 머리가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검사도 어떻게 하느냐. 공소사실을 특정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사건에서는 검사가 과감하게 무죄입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 무죄입니다. 그 판사는 머리가 안 아프죠. 검사가 무죄라는데 뭐 판사가 그렇죠. 고민할 게 뭐 있습니까? 그래요? 무죄입니까? 알았습니다. 무죄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4.3 특별법이 전부 개정된 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공소기각이 있었고 무죄가 있었습니다. 두 건 모두에 대해서 다 형사보상을 해줬습니다. 해줬습니까? 자, 그러면 그 논리상, 검사가 무죄라고 하는 이유를 달 거 아닙니까? 뭐라고 달죠? 왜냐면 무죄를 구형할 때 이유를 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공소 사실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무죄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또 쳇바퀴처럼 논리 모순이 생기는데 공소 사실을 특정할 수 없는데 왜 공소를 했느냐? 왜 기소를 했느냐? 무죄 구형하려고 기소한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 지금 말이 되는 상황이 아니죠. 이미 전부가요, 이게. 그러니까 검사도 제가 볼 때는 양심 있는 검사라면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결국 법의 농단이네. 정말 이게 법을 장난처럼 취급을 하는데 다시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이 4.3 남로당 무장폭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해가지고 사형 무기징역, 징역 15년, 징역 7년 등을 받은 이유가 바로 이 살인, 내란, 간첩 이런 행위인데 이런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을 무죄로 재심을 통해서 무죄로 만들어주고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국가에서 이제 거액의 보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 재판 자료가 없어요. 재판 자료가 없고 수형인 이름 명단 하나만 달랑 있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주고 형사보상금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기존 법 체제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니까 이 특별법을 만들기도 하고 또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검사와 판사가 머리를 짜내서 지금 구형하고 재판하는 과정이 다 이게 장난 비슷하게 됐다 이겁니다. 장난 비슷하게 됐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됐느냐? 이게 차라리 딱 혁명이 이게 어디 공산혁명이든지 무슨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1948년의 대한민국은 그게 반역 정권이었다. 저 나치 독일과 같은 거니까 그 나치 독일 시대에 있었던 재판 결과는 다 무효시켜버린다. 막 이랬으면 되겠는데 결과는 그런 식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아직 대한민국은 계속 법이 살아있으니까 그걸 피해가기 위해서 이렇게 머리를 사매고 했다. 그런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과에게 충성하는 그 검사, 판사들의 지금 하는 행위는 1948년 대한민국 자체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부정하는 재판을 벌이고 있다. 이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국가 계속성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중대한 도전이고 이건 헌법 위반이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예. 참 끔찍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조금 전에 이제 양민들에 대한 보상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건 좀 보완 설명드리면 그거는 이제 정부가 이제 6개월 용역을 줬습니다. 예. 그래서 어디까지 보상을 해주는 것이 좋으냐. 양민범위, 양민들. 예.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번 법에서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거는요. 예. 그래서 이제 다만 지금 이제 이 문 대통령의 추모사나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세력들이 조사 범위를 정할 때 순수한 양민이 아닌 그렇죠. 그걸 넣으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생긴 거죠. 양민이 아닌 유죄 판결 받지 않은 사람들. 예. 그렇죠? 유죄 판결 받지 않았지만은 정말 직간접적으로 그 가담한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양민의 범위를 정확하게 판단해 줘야 되는데 근데 적극 가담은 했지만은 유죄 판결까지는 안 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까지도 돈을 주려고 하는데 순수한 양민에 대한 그 보상은 옳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진상조사위원회가 정말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국가 돈을 좀 아껴서 정말 진정한 양민만 보상을 해야지 다른 사람까지 확대를 시킬까봐 걱정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진짜로 이때 이 무고하게 희생된 제주도 그 양민이라고 합니다. 양민 희생자가 참 많습니다. 좌우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좌우 다 있는데 네. 이분들에 대한 국가 보상은 우리 김 교수님이나 저나 반대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왜 내란, 살인, 간첩 등을 저지른 이런 남로당 무장폭동 적극 가담자에 대해서까지 명예회복해주고 보상을 해주려고 하느냐, 왜 여기 끼워 넣느냐, 이거죠 바로. 그렇습니다. 왜 끼워 넣느냐 이거예요. 네. 그런데 왜 끼워 넣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걸 끼워 넣는 이유는 이 사람들을
명예회복 보상시켜주면 아마 영웅이 될 버릴 겁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건국에 반대한 무장 반란자들을 영웅으로 만들면 자동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은 부정된다. 그걸 노리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한다고 봐야지. 그렇습니다.